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혜원입니다. 오늘 또 같이 만났네요. 대사님. 그래서 그때 우리 못다한 얘기 하자고 하셔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얘기해 보세요. 꼬불꼬불 아기자기. 거꾸로 하니까? 아기자기 꼬불꼬불. 위대한 단어예요. 위대한. 이름을 명칭을 이 대사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아기자기 꼬불꼬불.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무슨 얘기 같으세요? 골목길 얘기입니다. 골목길인데 그냥 꼬불꼬불하고 좁다라는 게 이제 꼬불꼬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기자기는 뭐냐면 그 컨텐츠지. 예,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저야 뭐 한국이나 기껏해 일본의 아기자기 꼬불꼬불 많이 알고 좋아하지만은 이제 우리 대사님은 전국으로 그야말로 제가 가보지 않은 우크라이나나 그 러시아도 저는 좀 가보긴 했어요. 가보긴 했는데 그런 데에서 근데 그 글 쓰신 거나 이런 내용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옛날 것들이 좀 안 남아 있다며. 거기도 이렇게 좀 그 개발의 광풍인가? 어디요? 그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들도 좀 옛날 것들이 없다. 일본만 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이제 전쟁을 많이 치렀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개발 국가 주도의 경제를 했고 일종의 바우하우스 스타일의 건물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뭐 공장이라든지 아파트 이게 다 바우하우스 실용주의거든요. 너무 잘 알지 저는. 예, 그게 이제 공산주의로 가서 스탈린 그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스탈린 양식 그 모스크바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그러니까 가장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스탈린 양식의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양식을 안 봐도 되니까. 자기는 에펠이구나. 자기는 에펠탑이구나. 자기는 그 건물 안 봐도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연결이 있겠다. 네. 혹시 그 북경의 따산스라고 아세요? 따산스. 그 따산스가 북경의 공장지대였어요. 근데 그때 그게 아마도 19세기 말에 동독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차렸어요. 그리고 거기 인쇄소도 있고 무슨 금속 공장도 있고 해서 그 큰 공장, 무쇠로 된 공장과 건물을 지었는데 전부 동독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요거를 그 기계들까지 그대로 둔 쟤들 건물을 완전히 다 이렇게 재생을 시켜가지고 현대미술,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메카가 되었어요. 그 북경에 있는 따산스. 어마어마한 지역이에요. 세계적인 그런 작가들 다 거기 이제 그 뭐 소장돼 있는 갤러리도 많고 그리고 갤러리 기획도 어마어마하고 중국이 지금 현대미술의 시장에서 지금 완전히 떠오르는 해거든요. 그들의 또 중국 사람들 자기 작가들 이렇게 키우고 따산스가 딱 그런데 그 동독에 30몇 년도에 동독에서 지었던 건물이래요. 이거를 그 이제 외국의 건축가들이 이 가치를 놓고 새로 짓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남겨놓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땐가 그러면 그게 바우하우스가 이제 뉴욕에 넘어가가지고 칸딘스키라든지 다 이제 바우하우스 스타일인데 사실 바우하우스는 실용주의고 네. 우리 꼬불꼬불 그 아기자기한 건 좀 거리가 있어요. 진짜 꼬불꼬불 아기자기의 끝판왕은 어디냐? 베네치아하고 이스탄불이에요. 둘 다 알아. 네, 이스탄불인데 시장이 바자 있는데. 네, 이스탄불 같은 경우는 거기를 페라지구하고 탁심지구라고 하는데 술탄 아흐메지구 거기는 가보면 모든 건물이 층위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사가 같이 섞여 있어요. 이스탄불이 좀 그렇죠. 네, 고대 로마, 예. 비잔틴 제국, 그다음 오토만 제국. 그렇지. 그게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탁심에서 이렇게 거기 거리에서 제가 젊었을 때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밑에 보니까 그리스 정교 이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이슬람 자원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유대교 학당이 뭐라고 하죠? 시나고그가 있고 좀 더 가면은 보이는 게 리세라고 불란서 그 학교가 있어요. 그 건물 안에 세 개가 다 있어요. 세계 문화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가보면 끝없이 달려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나라가 크게 큰 게 아니라 골목이 얼마나 그 안에 풍성하고 또 이렇게 낮은 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해진 것 같아. 그리고 여행이라는 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 길을 잃어버려. 이런 말씀이 너무 문학적이에요. 여행이라는 것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시작한다는 이런 엉뚱한 얘기가 어딨어? 아니 그 제임스 조이스 아시죠? 알죠. 제임스 조이스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네, 제임스 조이스가 어디서 소설을 쓰신지 아세요? 어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트리에스테. 그 젊은 예술가의 추상이라든지 율리시의 트리에스테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이고 지금은 지금은 이태리 도시가 됐거든요. 그 골목 가면은 제임스 조이스 항상 하는 말이 골목에 가면은 한 8개의 언어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제임스 조이스가 그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뭐 크로아티아어, 세르비아어, 그리고 뭐 도고, 영어, 이태리어가 다 들렸거든요. 제임스 조이스가 그런 영감을 받아가지고 율리시스를 썼는데 이 사람이 또 문제는 있어. 무슨 문제냐면은 이 사람은 와인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입고 하는 거. 그런데 자기가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싶었냐면은 그 영화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골뱅이 사업을 해요. 골뱅이를 아일랜드에서 수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파는데 그걸 망했어. 그거 안 되니까. 근데 뭐 좋은 와인은 마시고 싶고 그래서 자기 동생한테 오라고 그래요. 오로지 좋은 와인을 마시고 싶어서. 자기 동생한테 와서 너도 와서 여기 영어 선생을 해라. 그래서 영어 선생을 하면 그 돈을 다 어떻게 착복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다 이제 술 마셔. 그래서 이제 동생과는 의절을 했죠. 그러니까 더 고독해지고 글은 더 깊이가 생긴 거죠. 이게 힘들 때,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대사님은 여러 나라 언어를 하고 외교를 전공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언어의 여러 나라 언어들이 모이면서 여러 나라 국가들의 감수성 같은 것들을 이런 데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시겠네요.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그 왜 여행을 가느냐? 왜 여행을 가세요? 저는 인간의 흔적을 보는 걸 좋아해요. 여행을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 어떤 특정한 장소에는 어떤 신성이 있어, 신성. 뭐지? 그러니까 그게 혼이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홀리니스 뭐라고 해요? 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자기가 영감을 받아요. 근데 그 스토리가 있는 경우에 그 어떤 그 지역에 그러면 거기에 빠져들고 자기가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힘을 얻어요. 기가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대로변은 없어요. 꼬불꼬불 아기자기에 오래된 곳에 영혼이 머무는구나. 스토리가 역사가 문화가 영혼이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다시 태어나요. 선생님 지금 우리 대사님 말씀하시는 거랑 이제 저하고 굉장히 이게 지금 용어는 다른데 비슷한 게 그 제가 이제 이태리랑 어떤 전시 관련돼서 일을 할 때인데 제가 이태리 최고의 그 평론가한테 우리 글을 써달라 그랬어요. 이제 문화부랑 같이 이제 제가 전시를 나갔는데 근데 그분이 80세가 넘은 되게 유명한 그런 여성분이었는데 이제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우리 전통 작가들이 작품을 만든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조금씩 큐레이팅을 해가지고 이제 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물에도 영혼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에 요즘에 평론가들이 서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벌린대요. 근데 자기는 사물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대. 근데 그 영혼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사람이 만든 그 물건에는 혼이 담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운이 제가 대형박물관에서 수장고에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경함을 이제 보러 가가지고 이제 문 다 닫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꺼내서 보여줬어요. 야, 그 문을 딱 문 닫고 나서 60억짜리인데 그거를 딱 보여주는 순간 제가 이제 학예사 한 분하고 같이 갔거든. 제가 벼랑간 이렇게 뭔가 헉 하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미친 듯이 찍으면서 이걸 이 사람이 딴 건 다 만지게 해주는데 이거는 자기가 각도를 보여주겠다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학예사랑 저랑 열심히 사진 찍는 건데 제가 이 박사한테 이 박사 도대체 이 카리스마가 뭐죠? 너무 놀라갖고 제가 그 유리창 안에 있던 물건이 노출이 되는 순간 제가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 박사가 동경 박사인데 걔가 뭐랬냐면 저한테 아이고 선생님 당연하죠. 이거 하나 만드는데 30년 40년이 걸렸는데 그 사람들의 정성과 손끝과 그 노력들이 들어있으면 그것이 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얘기를 이미 그 세계적인 미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베니제가 미학과 나왔잖아요. 베니제는 모를 거야. 모를 거야. 그 루카치가 한 말인데 소설과 이런 그 문화 어떤 예술품들은 영혼의 형식이다. 아, 맞아. 영혼의 형식, 야, 멋지다. 영혼의 형식을 만드는 맞아. 작업이, 그러니까 영혼의 프레임을 만들고,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은 이게 흩어지잖아요. 그렇지. 그걸 형식을 만드는 게 문화, 그게 예술 작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K-팝이 과연 영혼의 우리 K-컬처가 영혼의 형식을 뭐 만들기. 지금 시대의 형식일 수는 있지, 그것도. 예. 그러나 예, 이게 이제 그 이태리의 그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연의 수천 년을 내려온 천연의 재료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이 만들어내는 이 물건들에서 여러분들은 그 사물이 갖고 있는 혼을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 골목 얘기를 선생님 같이 하고 계시네. 진짜. 어디 골목이 세상에 제일 좋았어요? 기억에 남는? 그거야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골목은 삼청동, 옛날 삼청동 골목. 지금 없나? 지금은 이제 많이 어느 쪽 골목?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어디가 있었냐면은 블란서 문화원이 있었어요. 알아요. 중앙청이 있고 알아요. 블란서 문화원에 가면은 걸어가면은 고적할 때 한 300원이니까 200원 주면은 커피를 마시고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블란서 영화의 부조리라는 맞아.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영화. 영화, 프랑스 영화. 뒤가 애매하게 끝나서 남편은 너무 싫어하고 전 너무 좋아하고 그래요. 네, 왜냐면 거기에 빠지면은 정화가 되잖아요. 의미는 몰라. 아무것도 없고 그 시간에 그냥 마음이 편해져.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부조리 영화는 프로포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수면을 팍 뇌가 취하는 거예요. 그걸 부조리 영화라고 불러요? 네, 부조리 영화. 프랑스 영화 그 애매모호하게 끝나는 그 애매모호하게 앞뒤가 잘 안 끝나는 만나고 거예요. 이해도 잘 안 되고 하는 이 얘기? 알베르 까미, 사르트르 다 부조리.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조리 영화가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도 있지. 윤석열, 김건희. 그게 무슨 영화야, 씨. 아니 김건희 여사가 이제 나름 조리 있다고 생각할 텐데. 여사가 된 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부조리한 현상이죠.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렇게 이루었던 나라가 한순간에 다 뺏기고 지금 그분은 밑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 이게 부조리한 거죠. 어떻게 끝날 것 같아, 이 부조리한 영화가? 그러니까 예술 작품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프랑스 영화 같이 뭔지 모르게 끝나? 애매하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김건희 여사하고 그냥 친하고 윤석열하고 친한 분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국힘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그분하고 이제 어디죠? 타워팰리스 옆 근처에 있는 이태리 시장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를 사람들이 욕한다. 고급 뭐였다. 화류계에 있었다. 그러나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솔직하면 이게 자체가 예술 작품이 스토리 완벽한 스토리가 된다. 이거 있잖아, 에비타. 많지 뭐. 근데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솔직하지 않지. 그렇죠. 근데 이 부조리 영화에서는 관통하는 그러니까 사물과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는 찌르는 감동이 있으면은 아무리 천박해 보이는 과거도 있잖아요. 그게 명품으로 바뀌어요. 합리화가 되는 건데, 네. 근데 그런 거잖아. 이제 우리가 보통 에비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의 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떳떳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예. 네. 바로 그거면은 직업의 기초는 없잖아요. 없죠. 없어요. 예. 근데 그 용기죠. 자기 과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는 서민들 위해서 나타나면은 기가 막힌 반전이죠, 스토리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가만히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만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네. 저한테 굉장히 친한 척하고 이렇게 다가오는데, 제가 그때 누구를 사람을 사귀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살아온 그 행적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뭐 어머니의 땅 관련되는 것들을 갖고 이제 검사를 옆에서 계속 사귄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검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 뭐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 항상 이 누구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려서 자기가 좀 이익을 취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어찌 보면 정말 당당하게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뭔가 딱 그냥 오픈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게 이렇게 숨어서 하고 겉으로는 뭐 요조숙녀인척하지만 숨어서 하니까 이제 그게 싸구려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명품이 뭐죠? 맞아요. 명품의 정의가? 명품의 정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예쁜 거, 비싼 거? 아니 오래 봐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명품의 정의를 한 사람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가. 아 그래? 네, 그런데 스토리텔링이에요. 완벽한 스토리텔링. 그리고 꼭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진짜 않아요. 명품은 스토리텔링도 없어요. 그것조차도 숨겨요. 니네가 만들어라 이 스토리를 이렇게 에르메스 같은 게 그런 거거든. 근데 대중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토리를 가지고 그거를 숭배하고 그거를 향유할 수가 있잖아요. 명품이라는 게 이제 여러 그레이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프랑스의 그 명품들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폴리시들이 있어요. 그걸 깨질 않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데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많은 이 변화를 갔거든. 근데 사실은 루이비통, 샤넬의 시대는 우리 젊은 시대죠.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사보고 들어봤지만 이 브랜드가 나를 배신해. 왜냐하면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이 너무 많아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게 돼요. 에르메스는 돈을 정말 많이 비싸게 주고 사거든.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쌌어요. 근데 지금 루이비통, 샤넬이 많이 올라서 비슷하게 이제 그렇지 그래도 비싸진 않아. 근데 에르메스는 자기 물건을 사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줘요. 많이 안 맞아. 샤넬 안 그래. 샤넬이 더 좋은 거예요? 에르메스가 더 좋지. 그래요. 근데 그 의원님 샤넬이 저기 2차 대전 때 독일 장교에 사랑 빠져가지고 맞아요. 책 그다음에 나왔어요. 그 우리 친일파 맞아. 뭐라고 처단처럼 그 처형당할 뻔한 거 아세요? 누가 구해줬지 또? 처칠이. 예. 처칠이. 그런데 샤넬은 아주 어릴 때 힘들었고 이렇게 뭐 재봉틀을 일하고 하는데 그 여자는 어떤 독일 잘생긴 장교한테 깊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자는 끝까지 그걸 속이진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반성도 하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 명품에 대해서 이제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샤넬은 처음 시작이 옷이에요. 그냥 옷이고 그 실용적인 향수고 옷이에요. 네. 핸드백은 한참 뒤이야. 그러니까 그 샤넬 라인이라는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를 만든 그게 사람인데 흑면이었죠. 예. 이 샤넬을 저는 샤넬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제가 브랜드를 하면서 이게 공부를 좀 해보고 책도 좀 보고 이제 해보는데 그 책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게 이 사람의 옷을 한번 사보면 답이 나와요. 실용적이에요? 편해요? 아니. 남자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여자 옷이었는데 여자 지금은 남자들 이렇게 나오려나 모르겠네. 우리나라에 너무나 유명한 한국의 원탑을 찍는 디자이너가 있었어요. 패션 이제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한 것이 최고의 옷을 만들거든. 그분이 이제는 지금 좀 많이 올드하신 분인데 연세 드셨는데 이분이 도대체 장 속에다가 이 옷장 속에다가 이렇게 꽉꽉 눌러가지고 이렇게 옷을 넣잖아. 옷이 많으면은 옷걸이가 있고. 그럼 이게 나중에 꺼냈을 때 옷이 좀 납작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납작해지지 않는 단 두 브랜드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샤넬. 하나가 샤넬이고 하나 테리 미글러라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옷이 꺼내면 도로 원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유명한 우리나라 디자이너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해서 이 샤넬의 옷을 뜯기 시작했대요. 뜯기 시작해가지고 밤을 새고 솔기를 다 뜯고 소매를 뜯고 뒤집고 해서 딱 보고 나서 밤을 새고 계단에 주저앉아서 울었대요. 난 이렇게 못해. 난 이렇게 못해. 뭐 어떤 치밀한 설계가 너무 놀라운 설계가 있었다는 거죠. 예. 설계가. 그래서 나는 샤넬의 그 좁은 공간에 그렇지. 들어가서도 그 샤넬의 옷을 입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솔기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끝이 이제 짧은 이게 트위드 자켓
이렇게 짧은 옷, 샤넬의 그 가장 유명한 이런 거 있어요. 이걸 보면은 요 밑에, 여기 밑에 이렇게 얇은 이렇게 금속 줄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맨 끝에. 이게 뭐냐면은 얇은 체인이에요. 그것이 옷 밑에 딸려 있어. 뭐지? 옷이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자락이. 그러니까 이 사람 옷이 이렇게 툭 끊어지는 이렇게 짧은 옷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위에 올라간 모양 안 나거든. 이게 돌아가면서 쫙, 그 차, 비싸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 샤넬에 대해서는 그 옷에 또 한때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샤넬 옷은 조금 작고 귀여운 사람들이 잘 어울려요. 저같이 등치 큰 애들은 이제 잘 안 맞는데, 그 사람의 옷에 대해서 참 감동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샤넬의 뒤를 이으면서 이제 다시 중흥을 이끌었던 이런 분들이 너무 이 마크 지향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샤넬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건 화장품이에요. 그것도 기초 화장품은 안 팔려. 색조만 팔려. 왜? 갖고 다닐 수 있거든. 대체 우리가 꼬불꼬불 아기자기 얘기하는데 그게 골목과 관계가 있나요? 그 샤넬의 장인 정신이. 이런 게 이게 뭐냐 하면은 골목도 꼬불꼬불이 이제 아기자기라는 말로 우리가 귀엽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골목에 그 진짜 아까 말씀드린 혼이 깃들어 있다는 거는 거기에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텔러. 예, 그게 스토리텔러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쌓여서 동네에 우리 그 파리 같은 데 보면 그 돌이 이렇게 있었던 이태리나 로마 같은데 이 돌이 달아가지고 위가 매끈매끈하게 달고 있잖아요. 이게 수백 년 동안을 사람들이 다녀갔고,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는 것은 그 가치를 그 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 소나무의 스토리도 나중에 보존되고 사람들이 여기 또 와서 우리가 이겨야 돼. 아니 이긴 다음에 네. 그리고 세상을 바꾼 다음에 탄핵도 하고. 저는 소나무가 어떻게 해? 그 한 그루 몇 그루 가지고 우리 몇 그루죠? 그거 가지고 세상을 바꿨지 하면서 우리 허름한 당사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럴까요? 그때는 호르방 당사가 아니고 좀 낮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뭐 지금 우리 대사님 같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큰 꿈을 이렇게 꾸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제 개인 사업을 40년 동안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을 항상 옆에 이렇게 끼고 살아요. 내가 현실적으로 여기서 땅에다가 발을 대고 산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 선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최소한 3명은 이 지역구 빼고 3명은 당선시킬 거라고 봐요. 근데 제 꿈은 5이거든요. 근데 5인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5이 될 텐데, 3명만 해도 이제 송영길 그리고 최대 집회 제가 5명이 될 텐데, 저는 이 소나무당이 했던 이 스토리들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모든 명품의 스토리에는 역사적인 스토리에는 권력의 향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 비참하게 졌던지 아니면은 역전을 했던지. 우리 같이 비참할 수가 있어? 감옥에 gat혀가지고 맨날 머리 깨지고 다리 부러지는 우리 송 대표 급기야는 감옥에 갇힌 채로 창당을 해갖고 그냥 이렇게 사람을 참 안타깝게 만드는데, 나는 우리 이번에 모인 분들이 이렇게 모이기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진짜 어떻게 송영길을 닮은 사람들, 그리고 송영길의 안타까움을 같이 느끼면서 그걸 구하겠다고 들어온 이 사람들이 이 9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우리가 5명만 당선을 시킨다면 저는 정치사에 남을 그럴 지금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그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원하고 피하고 그럴 때 자기를 위험 속에 던지고 맨 앞에서 싸우는 거. 왜냐면 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냐면,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신에 가까우는 순간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버리고 동료,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신성을 느껴요. 이거 신이다, 신. 왜냐면 이건 초월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소나무당인데, 저는 이제 제가 소나무당에서 일한다니까 협박 전화를 많이 받아요. 너 그러면 나중에 너 커리어는 이제 끝났다. 통영기라고. 인생도 끝날 건데. 인생도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 한복판에 던져서
약의 세력을 무찌른다면은 그거는 정말 최고의 명품이 되겠죠. 저는 그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제가 뭐 이제 돈을 벌려고 무슨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우리 회사밖에는 없고 이제 다른 것들은 전부 돈을 쓰는 일들인데 근데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제가 끈질기게 그 일을 하니까 열심히 이게 중간에 중도에서 끊지를 않고 하니까 나중에 성과를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하는 일은 왜 다 잘 되니? 이렇게 물어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정말 돈이 몇십억이 들어가서 십몇 년이 걸려갖고 이제 겨우 인건비가 나오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기가 막혀서 야 나는 될 때까지 하거든. 그러니까 언제 되든 돼요. 그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저한테 또 다른 에너지로 쌓여요. 들어오는데 이제 어제 잠을 한 잠도 못 자갖고 약간 지금 제가 조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 건강 상태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절대로 지치지 않고 끝장을 보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 쓰러지지 저는 중간에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힘들어요 많이. 그 많이 스토리가 힘들어서. 있어요 외국에. 한국에도 있고 한국에 그래? 예, 우리랑 비슷하고 지금 손고모가 지금 펼쳐나가는 스토리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 뭐예요? 이순신 장군. 아이씨 뭘 비슷해. 우리랑 비슷해. 그리고 저기 그 서양에 12척. 좋아하시는 그 프랑스에 또 하나 있어요. 스토리가. 누구지? 잔다르크. 그러니까 손다르크지 손다르크. 근데 저는 뭐 타고나기를 좀 그런 이타심 같은 건 있어요. 남이 잘 될 때 더 좋거든요. 어떻게? 그게 제가 타고난 거거든.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고 어머니는 안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그 이타심을 닮아서 항상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냥 못 지나다녀요. 그리고 그 명동을 이제 가끔 시장 조사하러 화장품 하려면 명동 나가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명동을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핸드백 안 들고 주머니에다가 이제 10,000원짜리 몇 장을 들고 가요. 근데 걸어서 신세계에서 육교를 건너서 이렇게 가서 보면 신세계 그 육교 위에 이렇게 장애인 분이 이제 다리가 없고 막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이런 분이 옆에 이렇게 돈통을 놓고 있는데 제가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제가 제일 좋은 게 이분의 그 깡통 속에다 10,000원을 넣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비슷한 게 있어요. 제 친구가 또 있어 어떻게?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그 친구가 귀족의 영국에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같이 사귄 친구인데 이 친구가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자기가 귀족인데 걔 결혼할 때 성에 가서 해요. 그러니까 자기 귀족은 성이 있어야지. 네, 그래서 근데 얘가 또 금융 쪽을 해가지고 돈을 무지무지 많이 벌었어요. 근데 걔가 두통이 있어, 두통이. 굉장히 심해. 그래가지고 막 그냥 힘들어서 못 살. 걔는 두통이 나면은 뭘 하는 줄 아세요? 도네이션을 한대요. 그럴 수 있어. 남들한테 돈을 남들한테 주고 의로운 일 한대. 그러면 자기한테 푸는 그런 방법으로는 두통이- 기쁨이거든. 네. 이게 뭐냐면 치유가 된대, 자기가. 기쁨이에요. 네. 내가 그 깡통 속에다가 이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이 100원짜리 사이에 10,000원짜리를 넣는 순간에 내가 그를 위해서 돈을 주지만 내가 너무 기뻐요. 뿌듯하고. 그래서 그 30,000원 정도 들고 나가면 여기 하나 또 저쪽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한 번씩을 10,000원씩 주고 다시 이제 신세계 주차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고요. 지금도 그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적은 돈은 되게 잘 쓰는 사람인데 왜냐면은 저보다 못하잖아요. 저한테 10,000원과 그 사람한테 10,000원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앵벌이고 다른 사람들이 돈을 뜯어간다. 이 사람은 여기다 와서 이렇게 엎드려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이 사람이 많이 벌면 좋지 않니? 제가 똑같은 경험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는 리차드인데 두통 치료제예요. 왜냐면 IMF라서 먹을 게 없어. 진짜. 뭐 돈도 없고 유학은 해야 되고 그럼 걔가 항상 저를 이렇게 챙겨줘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내가 그에게 고마운 존재였구나. 잘 먹어주니까. 자꾸 저를 초대를 해 보니까 잘해주면서 그 중에 제일 못 사니까 그리고 허름해 보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두통은 지금 윤석열하고 김건희잖아요. 검찰 독재잖아요. 나는 소나무당이야.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두통이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일이 많아도 이렇게 지치거나 이렇게 이러지 않는데 너무 지금 이 시간은 모자라고 이제 잘 이 탁탁 손발이 착착착
착 안 맞잖아요. 왜냐면 처음 만난 분들이니까 너무 좀 힘들어서 어젯밤에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꼴깍 밤을 새고 이제 왔는데 변희재하고 노영이 이 정말로 두 좀 거대한 서로 안 맞는 캐릭터인데 저는 두 분 다 맞힐 수 있어요. 송고 둘이 이렇게 한가닥 뭐라고 하지 한바탕 했다는 얘기도 들어오기 전에 아니야. 안 그래요? 안 그래. 아니야. 송고모의 아니야, 그 아니야, 어떤 아니야. 리더십으로 그거는- 조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저는 두 사람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네. 보세요. 노영희 그 변호사는 여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2주 정도 진행을 했는데 그 뒤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안에서 우리하고 변희재 최대집 그 후보들하고 했던 얘기들이 공유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동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댓글에서 보니까 민주당 이 지지하는 진보 세력들이 그 변희재가 왜 들어있느냐, 최대집이 뭐가 왜 들어있느냐, 왜 이재명이 욕하느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어떻게 답을 들어야 되지 않아? 우리는 그 얘기가 계속 있어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노영희 변호사는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싸운 게 아니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변희재 대표 경우는 이 얘기가 지금 몇 번째인데 여태까지 이 얘기를 하고 그냥 펄펄펄펄 뛰는데 그것도 앞에서 뛰지 않아. 이제 자기 속상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이런 얘기가 본인한테 상처가 된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그냥 별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게 한 건데 그래서 그러면 근데 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 너무 놀라운 게 저는 이 노영희 변호사도 너무 쿨하고 내가 미안하네 그러면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가 그런 뜻이 아니었고 그냥 일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라고 미안하다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기 변 대표한테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변 대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사과는 무슨 사과. 쿨하네. 이렇게 끝났어 그냥. 쿨하게. 둘 다 쿨해. 그리고 둘이 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야. 이 사람은 처음 들어왔으니까 우리하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 모르니까 그 얘기를 아주 일상적으로 한마디를 한 건데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얘기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사람은 또가 아닌데. 근데 저는 원래 두 분을 우리가 영입할 때 전 전략이 좀 달라요, 생각이. 두 분이 화합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공존해야지. 그 공존도 공존이지만은 그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했던 분. 거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상대편. 어울린다. 상대편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완전히 이게 하면서 멘탈이 무너지게 하는 난장판.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웃긴다. 싸움을 부딪혀가지고 노영이하고 아니, 둘이 변희재하고 싸워요. 방송도 많이 했고. 이게 우판지 자판지 이게 지금 우리 어디로 간지 이게 사실은 이렇게 그 난장판을 만드는 것이 지옥의 묵시록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저 세력들한테. 그런데 네. 저는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게 그게 에너지가 돼요. 저는 노 변호사도 너무 좋고 너무 소중한 사람이 들어왔고 변희재는 너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변희재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요. 온갖 데 다니면서 이 모든 일을 만들었고 사실 이 창당에서도 변희재 대표가 없었으면 우리 창당 못했을 거예요. 변희재 대표가 하는 말이 막 지르고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맞는 게 많아요. 그 얘기들이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틀린 것도 있어. 틀린 것도 많지만 그리고 변희재 대표하고 트럼프하고 좀 비슷한 그런 캐릭터인데 둘이 다른 게 있어. 변 대표 싫어할 것 같아. 트럼프는 돈이 많아. 변희재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알아? 있는지 없는지. 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아직 그렇게 많진 않다는 거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이쁜 여자들 막 이런 막 이렇게 그런 여자들 좋아해. 뭐 섹시한 여자들. 근데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 변희재는 사실 피앙세 봤죠. 이쁘지만은 참하잖아요. 아니 그동안 여자를 거의 사귄 적이 없는 사람 같아. 그 또 하나 차이가 있어. 트럼프는 책을 안 봐. 근데 변희재는 어마어마한 독서가야. 어마어마해요. 예. 어마어마해요. 예. 그러니까 빠르고 그리고 이 행간을 읽는 능력도 너무 뛰어나고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가지고 난 이번에 사실은 우리 이제 3% 넘으면 무조건 이제 토론 들어가는데 이제 드디어 레거시에서 우리가 변희재의 토론을 볼 수 있겠구나. 저쪽에 어떤 상대와 함께 해야 될까? 우리 대사님도 토론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야? 외교 하셔야지. 저는 외교 정치. 이런 우리 처가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벌써 비호감 얼굴이고 그리고 말이 너무 어려운 얘기가 많고 그래서 그리고 좀
멀중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와이프가 나가지 말려면 다 안 나가는 거야. 저를 희생하는 어떤 차원에서 오는 것이고요. 골목길은 사라지고 근데 골목길 골목길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골목길을 지나왔어. 아니 진정한 여행은 네.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골목에서 길을 잃은 길을 잃었어. 진정한 토크쇼. 어떻게 갖다 붙여 그렇게? 진정한 토크쇼는 우리는 길을 잃었어. 우리 길을 빨리 찾아야 돼. 지금 탄핵 길은 어디가 있어? 탄핵 길을 출구는. 잃은 채로 이제 끝내야 돼. 네. 저는 오늘 스픽스 나가야 돼요. 네, 그만하시죠.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네. 혹시 지금 몇 시예요? 5시 45분입니다. 이제 좀 이따 끝내면 돼. 우리 길을 잃은 채로 여기서 난장판이 되면서. 난장판. 근데 그 대사님하고 얘기하니까 네. 우리가 이리저리 막 튀어다니는데 네. 재밌잖아요. 대본 없고. 네, 대본 없고. 네. 그 대본 하면은 이것도 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마누라가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알지? 있어요. 그분이 아주 삼성 같은 재벌의 그 철강 재벌의 유럽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돈을 다 버리고 군대를 갔어.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을 했어. 스위스 산골에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애를 때려가지고 애를 뭐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래서 기소당해서 수도원에 도망갔어.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케인즈 그 역시 네트워크 중에 버지니아 울프하고 케인즈가 편지가 왔어. 너 살려줄게. 그래서 나 기소 안 되고 이렇게 뭐 이상하게 돈 봉투나 이건 뭐 이상하게 폭행이잖아요. 그거 다 해결하고 돌아와서 교수가 됐는데 그 사람이 항상 그 강의할 때 한 말이 있어요. 강의록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강의록을 보고 얘기하면 그 죽은 시체, 죽은 언어, 죽은 언어. 난 읽지를 못하겠어. 네. 읽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써놓은 것도 네. 못 읽겠어. 그동안 딴 생각이 나거든. 송공호님하고 저하고는 한 것은 그래서 화로회예요, 화로회. 그치. 네. 다음에 이제 목포에 한번 또 가셔야지. 목포는 이번 토요일에 오실 거죠? 그때 가면 화로회. 제가 하지만 이제 돈 많으시니까. 돈이 무슨 돈이 있어. 그럼 치유가 되잖아요. 저한테 사주고. 재산만 많아. 재산만 많아.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목포에서 방송해요. 아 그래요? 목포에서 그 세대집 그 개소식 하고 나서 우리 네. 그날 다들 모여갖고 제가 진짜 제일 맛있는 회 사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맛있는 집으로 준비해가지고 거기 또 생고기가 또 굉장해. 생고기. 잡은 지 네. 하루가 안 된 차돌 생고기. 차돌배기가 생으로 한우 차돌. 거긴 선어회는 없어요? 선어회? 선어도 있지. 선어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어디서 나오지? 일본. 그 일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이제 처음에 거기서 나왔다고 거기서 해먹었다고. 도쿠가에서 해먹은 게 아니라 평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반란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 어떤 막부들이 많으니까 걔들을 가족들을 한 100명을 잡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숙성시켜서 싸가지고 종이에다가 가져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선어회인데 알아. 그 선어회를 죽자마자 화라는 가져오는 상인들 이름이 있어요. 전문 용어로 어용상인이에요. 그거 여기 거기구나. 네, 어용.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임금어자 쓰잖아. 네, 임금어자 쓰잖아. 어용상인. 어용상인들이 그 사람도 임금어야? 그래서 고기어자 썼겠지 그 사람들은. 지금 근데 우리 어용 언론들이 우리 탄압하고 있잖아. 우리 화로 언론인데. 그거 어디가 이번에는 난장판이 되는 것 같아. 안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는 스픽스 갑니다. 6시 50분부터 또 하니까 그때 또 뵐게요. 우리 대사님하고는 또 계속 할게요. 우리 이제 내일 저는 투표했어요. 투표하셨어요? 했어요. 그래서 저는 투표 표를 못 얻을 것 같은 분 2분 했어요. 저한테? 아니야. 다른 분도.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여러분들 하고 이제 사실 뭐 다른 분들 다 이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이 표를 하나라도 더 이제 그 지지자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제일 그냥 쿨하게 저는 여기서 제 역할이라는 게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생각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근데 우리 대사님 김도현 대사님이십니다. 김도현. 대사라니까 올드해 보여요. 그냥 대사 빼세요. 그러면은 대사? 법사? 법사. 김도현 박사님? 박사님이라고 하죠. 차라리 박사님. 석사님. 캠브리지 박사예요. 석박사 과정. 석박사. 그냥 석사. 그래서 정말 창의적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고다.
아 그래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그 순진한 아니 벌써 며칠 봤잖아. 정치는 안 맞는데 예, 무슨 아니야. 정치도 사실은 그 고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면 이 고드면서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나무는 곧지가 않잖아. 아니야. 안 꽂아도 살아나잖아, 걔네들은. 살려고 굽어지는 거예요. 근데 고든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뭐 이렇게 후원자를 뭐 아니에요. 아니면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 실력도 부러뜨려요. 실력 아니야, 안 돼. 그 실력이 그 고든 사람들이 당하는 그 힘든 그 상황을 그 실력으로 뚫고 나가게 해. 이제 때가 왔어. 조국은 고다요? 노코멘트.